지금부터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유형으로는요, 먼저 공식적 교육과정을 할 거예요. 잘 보이죠?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 그 다음에 김옥원이라는 사람이 교육과정 유형을 구분했어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액교육과정도 있고 나선형 교육과정도 있는데 지금 이건 조금 양이 많아요. 설명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연결되는 것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가지 설명할게요. 자, 먼저 공식적 교육과정이 오피셜이에요. 공식적 교육과정이 뭘까요? 그냥 공식 문서에 담긴 교육과정이에요. 담긴 교육과정. 그래서 이 교육과정으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있겠죠.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이제 땡땡 칠게요. 교육과정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역교육청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이런 게 지금 다 오피셜 커리큘럼이죠. 공식적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김옥원이라는 분이 교육과정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세 가지 이제 유형을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이거를 외울 때는 앞자를 좀 땄어요. 의도된. 이게 좀 더 외우기 쉽더라고요. 의도된, 그 다음에 전개된, 그 다음에 실현된이에요. 그래서 의도된 게 있고, 전개된 게 있고, 실현된 게 있는데, 의도된 거는 이게 공이에요. 공의. 그래서 공의. 이거는 반전.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반전. 그 다음에 성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은 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수업에 반영된이에요. 수업에 반영된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건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은 뭐였어요? 교육부의 교육부령 교육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사에 의해 전개된 거예요. 제가 이거 앞에 먼저 땄잖아요. 전개된 교육과정. 그러니까 뭔가 위계적으로 이 사람이 나눈 거예요. 나라에서 먼저, 그럼 교사가 전개했고, 그 다음에 학습자.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의 실현된 교육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자를 따서 이렇게 공의, 반전, 성실 이렇게 위계적으로 이 사람이 구별을 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영교육과정은 아이즈너가 먼저 제시했어요. 아이즈너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미술 교사예요. 근데 미술이 상대적으로 약간 호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개념을 이 사람이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머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먼저 개념이 제일 중요하겠죠. 영교육과정이 뭐야?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야? 영교육과정이 뭐냐 하면은 가치 있는 내용인데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그런 교육 목적에 부합해요. 가치 있는 내용인데도 공식적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요. 교육과정에 빠짐. 혹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있어요. 교육과정에 있는데 학습할 기회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걸 두 개를 합쳐볼게요. 합치면 정의가 나와요. 공식적 교육과정에 있냐 없느냐 이 의무는 중요하지 않죠. 교육과정에 포함됐는지와는 상관없이 학습할 기회가 없는 모든 내용이에요. 기회가 없는 내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저도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영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을 골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걸 고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빠진 내용 그게 영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내용인데도 빠진 거예요. 그게 영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할 기회가 없는 모든 내용이야. 그러면 틀려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식적 교육에 포함되는지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내용인데도 가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인데도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모든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뭐 고고학 같은 거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 다음 뭐 노동운동 같은 게 빠져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학습자들이 잠재적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운동 이런 걸 자세히 안 알려준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은 뭘까요? 학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교의 계획과 상관없이 학습자가 학습한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2014년에도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선생님이 애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조용히 하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한다. 그렇게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데 그걸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였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이렇게 학교에서 모여서 생활하면서 뭐를 배운다.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모여있는 교실에서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운다. 이는 수업 시간에 소극적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 소극적 태도 애들이 배운 거예요. 학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학습한 거예요. 소극적 태도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특징을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영교육과정은요. 소극적 의미의 영교육과정이 있고요. 적극적 의미의 영교육과정이 있어요. 소극적 의미는요. 공식적 교육과정을 배우는 동안 놓치게 되는 기회학습 내용이에요. 기회학습 내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회비용을 배웠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예요? 기회비용을 예를 들면요.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기회비용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 준비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럼 기회비용은 뭐예요?
내가 일을 안 했잖아요. 1년 동안 임용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잃게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럼 뭐 하루에 내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버는 직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 12달이니까 뭐 1200만 원 포기한 게 되겠네요. 그게 기회비용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기회학습이 뭐니? 이건 기회학습을 여기다 적을게요. 이건 특정 내용을 선택했기에 포기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포기한 나머지 학습. 그죠? 왜냐하면 내가 임용고시라는 특정 가치를 선택했기에 포기한 나머지 비용이잖아요. 100만 원, 월 100만 원 벌 거를 내가 포기했다. 그 기회비용이잖아요. 기회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내용을 선택했기에 포기한 나머지 학습이에요. 그래서 영교육과정의 소극적 의미는 내가 놓치게 되는 거, 그렇게 포기한 나머지 학습, 이런 내용을 말해요. 근데 적극적 의미는요, 아예 의도적으로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 의미의 영교육과정이에요. 이거는 아예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배제해버려. 아예 배우지 못하게 지워버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교육과정을 배제된 교육과정이라고도 해요. 이건 아예 배우지 못하게 아예 지워버렸어요. 적극적인 의미의 영교육과정이죠. 이렇게 특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의 특징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이 표면적 교육과정이랑 비교하면 훨씬 쉬워요. 표면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 영교육과정을 잠재적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얘는 의도성이 있죠. 표면적 교육과정은. 얘는 잠재적 교육과정 의도성이 없어요. 의도성이 없는데 애들이 그냥 배운 거야. 소극적 태도를 배운 거예요. 학교에. 참는 법, 기다리는 법 배우면서 소극적 태도로 이어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지적 측면이 강해요. 인지적인 영역을 주로 다뤄요. 표면적 교육과정. 근데 얘는 정의적 영역을 학습하죠. 어떤 뭐 인내, 순종,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표면적 교육과정은요. 되게 단기적이에요. 또 돌아서면 까먹죠. 얘는 장기적이에요. 오래 가요. 일시적이야. 돌아서면 까먹는데 얘는 영속적이에요. 계속 이어져요. 이런 태도나 학습한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면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사 중심이죠. 교사가 주도해서 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학습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중심돼서 하니까 무조건 바람직한 내용만 가르쳐야 돼요. 바람직한 내용만.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때요? 바람직한 내용도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학습하죠? 모두 학습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여기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교사 역할은요. 인격적 감화자죠. 얘네들이 은연중에 배운단 말이에요. 계획과 상관없이 의도가 없는데 배운단 말이에요. 학습자들이. 그러니까 교사는 인격적 감화자가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모범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사표는 내가 회사 그만둔다 그 사표가 아니라 이게 학식과 이제 사전적 의미가 학식과 덕행이 뛰어나 남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남의 모범이 되는 자. 그러니까 교사는 사표가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특징을 봤고요. 이제 원인을 볼 거예요. 원인이 뭐니?
먼저 얘의 원인은요, 이제 교사의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환경의 측면이 있어요. 교사가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 애들이 가르치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사가 조금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실수로 빠뜨렸어. 아니면 수업 시간이 부족했어요. 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없어지는 수가 있겠죠. 가르치지 않는 거죠. 학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환경은요. 수업 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유해서 돌려읽기, 뭐 모든 활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업 환경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외적인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건 수업 환경이. 뭐 학교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던가 교과 교실이 부족하다던가 이렇게 수업 환경이 지금 적합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학습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을 조금 잘 봐야 돼요.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이제 원인이에요. 원천이에요. 이게 교육 과정 원천인데요. 잭슨이 한 말이 있고요. 잭슨. 이제 김종서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 원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잭슨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조금 이렇게 침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요. 조금 여기다가 자리가 없네요. 이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여기 약간 침범해서 쓰겠습니다. 잭슨이라는 사람은 권상군을 말했어요. 권상군. 저도 앞자만 따서 지금 외웠거든요. 권은요, 권위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조직을 통해서 권력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상찬이에요. 이건 평가통에 배워요. 내가 평가통에서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데 배우는 거예요. 학습자 학습하는 거예요. 군집성이에요. 여러 아동들이 어울려서 이제 배우죠. 이렇게 몰려서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 아동들이. 이렇게 잭슨은 3가지를 말했는데요. 김종서는 이제 4가지를 말했어요. 이 사람은 이 권위적 권력을 위계성이라고 했어요. 위계성. 이제 김종서예요. 김종서가 말한 거예요. 위계성. 이거는 아동과 교사 간 권력이 있죠. 권력 관계죠. 아니요. 교사는 권력은 없지만 그죠. 이렇게 아동과 교사 간의 위계를 배우는 거예요. 또 아동들 간의 이렇게 위계 질서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군집성은 그대로 군집성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배우는 게 군집성이에요. 서로 다른 환경적 배경. 아이고, 좁네요. 큰일 났네. 이제 2개 더 있어요. 뭐냐면은 강목이에요. 강목. 이게 뭐냐면 강요성. 학교 규칙 등으로 이제 인내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물 마셔야 돼. 학교 규칙 등을 통해 학교 규칙 등을 통해서 이제 순종,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인내를 배워서 소극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물 마시기. 그 다음에 아까 강목이라고 했잖아요. 목은 목적성이에요. 이거는 학교의 실제 목적.
학교의 실제 목적과 공식적 목적 간의 괴리에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 이거 잘 보이나요? 좀 위로 올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의 실제 목적은 뭐예요? 명문대 진학이죠. 이 김정선은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공식적 목적은 뭐예요? 자아실현이죠. 이럴 때 이제 목적성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원인은 이게 원천이에요. 원천.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을 이 사람의 원인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의의.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잠깐만요. 의의를 이제 할게요. 위로 좀 올려서요. 의의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게 있는지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한 내용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고요.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 의의가 조금 길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개념을 넓혔어요.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교육과정은 뭐 교육과정이었어요? 공식적 교육과정만 봤잖아요. 근데 뭐까지도 보게 됐다. 잠재적 교육과정까지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개념이 확장된 거야. 이 두 가지를 같이 봄으로써 학교 교육의 어떤 효율을 높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평가의 개념도 넓혔어요. 평가의 개념도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행동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탈평가 목표. 목표 평가. 목표 평가를 중시하게 됐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이 목표 평가도 중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평가도 중시하고 목표 평가가 뭐였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가르친 게 목표평가잖아요. 목표평가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학습자들이 학습한 것들, 그걸 탈목표평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두 중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평가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것에 대해 이게 의의가 있습니다.